반갑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주시던 김희원 씨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맡은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네, 가수 장사익 씨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붉은 장미가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장미향 같지는 않게 보여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니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던 찔레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지막히 피어있는 모습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뭔가 쭈뼛쭈뼛 눈치를 보는 모습이 자신 같아서 문득 슬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탄생된 곡이 그의 대표곡 찔레꽃입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친척이 하는 카센터에서 주차를 담당하던 그가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0대 초반 결국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맞는 것 같죠? 꿈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때가 바로 청춘이 아닐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서울 송파구의 유대길 한의원의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혹시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부위를 함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턱관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음식을 먹는 행위라든지 함께 대화를 하는 데에만 있어서도 굉장히 고통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고통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턱관절의 기능과 턱관절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유대길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턱관절 장애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은 네. 갑자기 어떤 큰 외부적 충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디 넘어져서 부딪힌다든가 네.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지포와 마른 오징어 같이 딱딱한 것들을 자주 씹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연필이나 뭐 볼펜 이렇게 물고 있는 이제 습관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턱을 개거나 이런 애들이 턱관절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각별히 이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 네. 다음으로 음식물을 씹을 때 한쪽 턱만을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양쪽 턱에 이제 불균형이 유발됐기 때문에 좌우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씹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가 빠지거나 이제 충치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놔두게 되면은 더 의식적으로 한쪽으로 자꾸 씹게 됩니다. 그쪽이 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과적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라는 건 턱관절 자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어서 좀 예.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내가 턱관절 장애가 있나? 뭐 또 다른 데가 난 턱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일단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 CT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턱 관절이 좀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한의원을 내방하면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 환자들이 보통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소리가 날 때는 네, 보통 이제 곧 낫겠지 싶어서 이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병원을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심하게 디스크나 뼈의 마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그냥 단순히 이제 연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네. 별다른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MRI를 통해서 이제 염증 상태나 이제 디스크의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볍게는 이제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시행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한 며칠은 좀 편한 것 같아.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재차 재발하는 경우나 아예 그걸 받았지만 뭐 치료 효과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턱관절의 균형이 깨어져 있지 않나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네, 사실 턱이라는 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예, 양쪽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양측성 관절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턱관절은 그 양측성 관절이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턱관절은 이제 한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동시에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문제가 발생을 해도 턱이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고 이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디스크가 이제 마모된다든가 네. GH를 벗어나게 되고 또한 이제 마찰이 발생해서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디스크가 마모되거나 원래 위치에 벗어나 있다든가 턱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은 그것이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보통 이제 염증이나 뭐 이렇게 디스크 이상이 생기면 그게 원인이야, 원인이 생겨서 내가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1차적인 이제 2차적인 원인이지 실제적인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나쁘구나 네네.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막 아이를 독려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시고 아이한테 신경을 안 써줘서 네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이 학생의 성적이 안 나오는 이제 진짜 원인일까 생각해 보면 네네. 실제적인 원인은 턱관절 장애가 왔을 때도 어떤 게 진짜 원인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픈 게 무슨 이유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 아픈 이유가 왜 생겼는지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턱관절 장애도 마찬가지로 네네. 지속적인 구조적 이상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 또 그게 구조를 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면서 네네. 병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르게 해줘야 제대로 된 그리고 이제 재발하지 않는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알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뭐 디스크 변위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네네. 용어도 어렵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좀 네.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턱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이제 네네.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생기는 관절이라서 측두화학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운동할 때 이제 비정상적인 압박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턱관절의 정상적인 이제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지 임시 방편적으로 염증이나 통증을 줄이는 것이 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네,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이제 이상이 있다는 이제 경보 신호를 울리는 것인데 네, 통증만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네, 다 나은 줄 알고 조심해서 쓰지 않으니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빗대어 표현하자면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불이 나면 하저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은 끄지 않고 이제 하재 경보기를만 이제 고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은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턱관절 잡음이나 통증 그리고 개구 장애가 동시에 치료가 됩니다. 네, 뭔가 화재 경보기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조금 네. 더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네. 같은데 이 턱관절 장애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결국 불균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차축이 틀어지면 이제 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위에 알게 모르게 턱관절 장애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만 해도 좀 턱이 좀 소리가 날 때가 네. 있는데 그럼 본인 스스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간편하고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개구 장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네. 자신의 이제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네. 손가락 요거를 네. 이제 붙인 상태에서 네네. 입에 이렇게 넣었을 때 네.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예. 세 손가락이 입에 네네네네. 한꺼번에 모두 들어가야지 가는 이제 확인해봐서 네네.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상적인 그 턱에 이제 최대 이제 벌려지는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입이 좀 작은 분들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정상인가요? 예, 그렇죠. 그건 입이 작은 거지 이 턱이 아. 벌어지는 각도는 물론 손가락이 너무 굵다면 좀 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세 개가 다 들어가야 정상으로 이제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이제 햄버거나 이제 샌드위치 드실 때 이제 입이 크게 안 벌어져서 먹기가 곤란한 경우가 이제 생기죠. 네네. 또 턱관절 주위의 염증이나 이제 근육의 각인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지를 여기 네. 귀 앞에 바로 갖다 대고 입을 살짝 벌린 다음에 네. 약간의 힘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턱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네.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은 이쪽에 턱관절에 뭔가 이제 안 맞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든가 이제 침을 연속으로 이제 3번 삼키기가 힘든 경우도 네.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턱을 이제 좌우전으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네. 이제 뭐 눈이 찡그러진다든가 아니면 이 광대뼈 위에 근육이 막 실룩실룩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불필요한 이제 안면 근육이 쓰여도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집에서 한번 거울을 보시고 그 본인이 앞뒤하고 좌우로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턱관절 장애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갈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원인이기도 하고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도리어 몸이 막 개운하지 않고 찌푸둥하면서 도리어 이제 턱이 뻐근하게 아프고 뒷목과 어깨가 경직되어 있어서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자꾸 피로가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이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네네. 혹여나 저러다가 이가 부러지지 않을까 막 신경 쓰이고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네. 제대로 된 또 수면을 취할 수가 없겠죠, 옆에 분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치아를 듣고 있는 이제 범낭질은 네. 이제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가 많은 거를 딱딱한 걸 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네. 단단하게 만들어놨는데요. 하지만 밤마다 지속되는 마찰로 이제 서서히 닳기 시작하고 장시간 지속되면 나중에는 상아질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노란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분들의 이를 보면 이갈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장시간 갈리신 분들 보면 이가 평평하게 갈려 있어요. 이렇게 대패로 민듯이. 예. 그다음에 이제 민 사이로 하얀 이 사이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해보시면 바로 티가 나고요. 또한 과도한 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혀 밑에 이제 토러스라고 네. 이제 혀를 이렇게 위로 딱 들어보면 네. 군살이 자라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살이요? 뼈 같은 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네네. 거울로 입속을 한번 이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갈이와 비슷하지만 이제 더 알아차기 어려운 이제 이악물기 습관이 있습니다. 예. 이갈이가 있는 분들과 이제 네.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를 이제 가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이제 알아차리기가 힘들고요. 네. 환자 본인도 자고 있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낮에 활동할 때도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고치시려면 스스로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보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거 깨물기근이 네네. 불룩불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긴장하거나 신경 쓸 때 그런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네네네.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증상을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있다고 네. 판명이 됐을 때 네. 이게 좀 고쳐지긴 하는지 좀 네. 걱정이 돼서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네네.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네. 얼른 내원을 해서 좀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턱관절 통증을 내원하신 네. 이제 여자분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항상 이제 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네. 근육이 당긴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턱이 한쪽으로 이제 돌아가 있고 밥도 이제 5분 이상 못 드시고 네. 예, 심하면 아예 드시지 못합니다. 너무 씹자마자 바로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턱뼈가 아파서 씹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뒷목과 어깨 그리고 등, 허리, 가슴,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온몸이 거의 다 아프다고 보는 이제 되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니던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 치료를 해보았으나 이제 치료가 안 되어서 네. 낙담하고 계시다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한 이제 3개월 정도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네. 재반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어서 직장도 다시 이제 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하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안 좋으면서 온몸이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로 인한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유추하기가 쉬웠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온몸이 아픈데 나는 이제 턱은 안 아파. 그렇게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났어도 이제 아픈 부분은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손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다 이러면은 무릎을 부딪혀도 허리가 나갑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턱관절 자체의 조직 자체는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구조적으로 많이 변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네요. 그럼 네네. 저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라 네.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턱 관절 균형만 맞췄는데 치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통증을 줄이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전혀 쓰지 않고 네. 오로지 이제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했는데 재반 증상들이 이제 모두 좋아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사실 균형을 맞춰주면 환자 본인 몸에서 이제 자가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자의 몸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기 몸의 면역 시스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턱관절 장애 증상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네. 증상이 생긴 어쨌든 원인을 잘 찾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제 턱관절 장애가 오면 이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적 뭐 경제적인 손해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턱관절의 발생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든 병은 이제 교통사고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생활 습관 때문에 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을 씹는다거나 턱을 개거나 나쁜 버릇을 이제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이제 우리도 용수철이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 늘어나 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회복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해지시기 전에 낫겠지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예방과 선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관찰 잘 해보시고 네, 잘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턱관절 장애 자가 진단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네, 미니 강의 함께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더라도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증상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분의 증상을 가지고 상담하셔도 되니까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그리고 건강상담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 블루베리와 함께 합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대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블루베리 저도 굉장히 간식으로 많이 네. 먹곤 하는데요. 네. 블루베리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이제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챙겨 먹으면 건강뿐만 아니라 젊음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블루베리 효능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랏빛 색소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로 주목받는 대표 물질인데요. 네. 체내의 나쁜 세포들의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에도 좋은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에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의 30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 보호와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는 변비에 좋은 식품인데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장내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또 이제 칼로리도 낮아서 포만감이 들게 해주고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슈퍼푸드답게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에는 이제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알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 차가운 성질이므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가량 섭취하시면 설사나 복통을 이제 동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피부 건강 또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블루베리 참 즐겨 드시거든요. 네네. 네, 그럼 원장님 오늘 또 블루베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정확한 효용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인 상담 직접 해주시나요? 예. 아, 그러면 키와 몸무게, 나이 우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몸무게는 63kg, 네, 나이는 60, 네. 키는 1m 62. 아, 162cm.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옆에 지금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유대길 원장님께 궁금하신 거 자세히 물어보시고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디가 불편하시죠? 그 다리는 아니고, 예. 그, 오른쪽, 턱관절 아니십니까? 네네. 음식을, 처음 씹을 때, 예. 딱딱한 거 아니고 밥이나, 해 같은 거, 이런 거 처음 씹을 때, 그 자갈을 씹은 것처럼 막 우리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2분에서 한 5분 그 사이 있으면 예. 지난 다음에는 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주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또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는 이상이 없다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이 어디서 되는 거 치료가 가능한가? 예, 그 자가를 씹은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단 뭐 엑스레이나 이렇게 찍어 보셨어요? 예, 이상이 없다 합니다. 예. 그러면 아마 그 뼈나 이런 게 이제 맞닿아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이제 턱관절 주위를 싸고 있는 낭이나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근육의 각인장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었습니까? 한 4, 5년 됐습니다. 아, 4, 5년 됐으면 이제 제법 되셨네요. 그 점점 심해지진 않습니까? 심하지도 않고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그러고. 그 빈도도 더 많아지진 않고요. 예. 그럼 처음 씹을 때 그렇습니다. 처음. 예, 처음 씹을 때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자꾸 씹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적응을 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스크나 관절낭 쪽이면 씹을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아마 근육이 조금 처음 움직일 때 아마 긴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오셔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같이 봐야 돼요. 턱하고 이제 척추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턱만 보면은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턱이 움직일 때 쓰는 이제 그 중심축이 이제 두 번째 경추에 있기 때문에 경추에도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지 이제 그 같이 관계를 같이 봐서 치료를 해야지 턱만 보면은 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계속 막 고생을 하는 거죠. 예. 다른 곳에서. 예. 아, 그럼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네. 예, 일단 이제 그 침을 가까운 데서 한번 맞아보시고요. 예. 침 맞아도 안 되면은 이제 가까운 이제 한의원 중에서 이제 턱관절 진료를 하는 데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가벼운 거면은 이제 침 치료만 해도 낫고요. 안 되시면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났으면은 이제 그 턱관절 이제 교정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근처 이제 한의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체질이 소양 체질에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삼이나 뭐 홍삼 그 액기스 같은 거는 좀 가급 좀 멀리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 소양인 체질이라면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인삼이나 뭐 홍삼 이런 거 드시면 도리어 이제 그 피부병이나 뭐 이제 그 눈질환 이런 거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탈모증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마르신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열이 좀 있으신 분 같거든요. 그 체형이나 이제 키를 봤을 때는. 예, 예. 그래서 그 잠시 뭐 며칠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며칠 뭐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지속적으로 몇 달 드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홍삼 액기스 아니십니까, 지에? 네? 그런 거는 보통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근데 굳이 뭐 안 맞는데 드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뭐 여름에는 조금씩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이 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럴 때는 잠시 드시도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잠시는 또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드시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열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너무 열을 내는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시작할 텐데요. 본인 상담 직접 받으시는 건가요? 예, 아,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 나이 우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66세요. 네, 몸무게 60kg, 네, 네. 키 1m 78요. 아,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네. 그러면 네, 요 정보 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가 제일 불편하시죠? 저요, 멀리 대구인데요. 네네. 5년 전에 이 감기를 하고 나니까 감기가 안 떨어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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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온병원에 다 댕겼죠. 그래 뭐 서울에 뭐 큰 대학병원에 가니까 예. 이 코가 넘어간다 이러더라고. 코가요. 예. 자꾸 가래처럼 자꾸 뱉어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저 이비인후과 약도 많이 먹고 타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는 방송에 나오는 그 강의하시는 스님들 찾아가서 서울에 가서 먹고 해도 침도 맞고 해도 안 되네요. 예. 그래 이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항상 뭐 심한 감기콘데 맞고 이래 후면 아십니까? 늙은 코가 약간 예. 가래 같은 코가 조금 더 예. 나고 하는 건데 예. 아 선생님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계절 관계 없이요. 예. 1년 내내 그러십니다. 예. 예. 관계없이 그렇네요. 예, 어제 타나도 많이 먹었어요. 침도 맞아보고 네, 뭐. 예. 근데 올려 1월 달에 대학병원에 가서 네네. 폐 CT 찍으니까 폐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재채기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예. 기침이 나면은 같이 가래가 티 넘어오고 와 있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 비염이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비염약이 뭐 확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그 비염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그 감기 후에 이제 이렇게 감기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감기 뒤끝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몇 년을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을 가지 예. 않는다는 거는 이제 몸의 전반적인 이제 밸런스나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는 뭐 됩니다. 네, 되고요. 가래가 좀 많다고 하셨죠? 거기 코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가서 코로 검사를 하니까 가래가 아니고 코가 넘어가서 뱉어낸다 하네요. 예, 그럼 코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앞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코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뒤로 넘어가는 경우하고 또 발생 부위가 다르거든요. 코가 뒤로 예.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제 뒤에 사골동이 하고 이제 접평동이라고 있어요. 이제 코로 넘어가는 구멍 중에서 그 구멍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깊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가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게. 그런데 선생님 넘어가는 걸 저는 못 느끼거든요. 예,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예, 못 느끼도 이제 넘어간다 하네요. 예, 저절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넘어가게 돼 넘어간다 있기 합니다. 때문에 혹시 뭐 예. 변비 같은 건 없으세요? 예. 변비도 없으시고 뭐 다른 데 예, 허리 뭐-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허리도 안 아프고 뭐 성인병, 당뇨, 혈압도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병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요. 아, 그럼 소변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예, 예. 이거 뭐 침도 맞아보고 탄약도 어디 가도 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예. 조금도 효험이 없네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이래 도움되는 차 같은 건 없습니까? 이래 좀 도움이 된다거든요. 이 차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발산시키는 약이 있고요. 이제 구멍을 열어주는 약이 있고, 이제 그런 약들이 보통인데, 보통 이제 몸을 이제 배가 지금 소변이 안 좋아도 이제 코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기 예.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키 예. 몸무게를 봤을 때는 몸이 조금 이제 차신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참패입니다. 예, 참편인데 그러면은 아래쪽이 좀 차지면은 위쪽으로 또 도리어 열이 떠요. 몸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몸에 열이 뜨게 되면은 이제 그 점막 같은 게 부풀면서 이제 안에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예. 이제 몸이 이제 틀어져 있거나 이래도 이제 코 중격을 잡고 있는 그게 있어요. 뼈가 있어요. 이제 접평골하고 이제 비중격 요게 같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틀어져도 이게 자꾸 와류가 생겨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래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 만약에 침이나 한약으로 만약에 안 됐다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턱관절 이제 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비염 환자분들 오시면 일단 턱을 교정해서 많이 편해진다 하면 그쪽에서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시면은 이제 턱관절 균형을 일단 잡아주고 많이 편해지시면 이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봐주셔야 되는 게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약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좋게 하는 거지 이제 구조적으로 틀어진 게 잡아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균형적인 걸 이때까지 안 보셨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예.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예. 어디 가서 봅니까, 이건요? 예, 근처에 이제 특관절 장애가 있는지 네. 한번 보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그래서 뭐 예. 서울까지는 뭐 맨날 다닐 네. 수도 없는 기고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 한두 번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요 비염을 요걸로 치료해서 또 치료되는 분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봐서 다른 걸 치료해서 안 돼가지고 네, 선생님. 네, 예.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유관 한의원이 전국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가까운 예. 곳을 일단 내원을 해보셔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관절 보는 데를 가야 됩니까? 예, 예. 네, 네, 네. 예. 대구에는 많이 예, 있을 겁니다. 네, 좀 예, 도움 고맙습니다. 되셨나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자로도 굉장히 상담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의 상담 내용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394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평소에는 치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피곤하거나 하면 치아가 통째로 빠질 것 같을 정도로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진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할까요? 일단 이제 그 치아가 평소엔 튼튼한 것 같은데 네. 통째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네. 뭐 실제로 흔들리진 않겠죠. 예, 느낌상 이제 그럴 건데. 네, 느낌만 받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열이 있는 분들이 치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실은. 왜냐면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막 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피곤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피곤하면 열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엔진 가열되듯이. 네네. 그렇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평소에 열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만약 염증이 막 심하지 않다고 하면 입안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주무시기 전에 네. 약간 따뜻한 물로 가글을 하고 주무시면 따뜻한 낫습니다. 물로. 근데 왜 뜨거운데 왜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염증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럴 때는 따뜻한 물로 양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이 좀 빠져나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땅구멍을 열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치아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진액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충치가 이제 충치나 세균이나 이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역류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도리어 이제 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뜨거운 물로 양치를 조금 하시고 주무시면 되고 충분히 좀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예. 치아에도 이렇게 모공처럼 구멍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분이나 아까 예. 상담하셨던 분도 예. 열이 많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요? 인삼이나 홍삼은 잘 안 맞다고. 근데 단미를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래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냥 한약도 보시면 한 개 로 된 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네네.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드셔야 되고 보통 이제 병을 치료하거나 이제 이런 약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약으로 이제 최소한 4-5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네. 서로 견제를 하면서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네. 한 개만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면 나중에 이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맞지만 나중에 또 안 맞는 약도 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 의사가? 네, 아무래도 네. 주변에서 좋다고 네. 무작정 드시기보다는 좀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서 네.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뒷번호 5523 쓰시는 분인데요.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 총각무 같은 단단한 음식을 아삭 베어매는 건 아예 불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가 너무 시리고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네. 근데 또 충치나 염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 특별히 치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네. 어떻게 좀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에는 이상이 없는데 네. 그거를 씹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일 한약이 제일 중요한 게 한열이거든요. 차냐 더우냐 요거를 따져가지고 사실 그거를 이 자체보다는 요 안에 이제 잇몸 자체를 이제 튼튼하게
이를 바치고 있는 그걸 튼튼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이도 이게 우리가 교정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거를 이제 결국 받치고 있는 건 치조골이라고 있어요. 치조물, 치조골. 치조골. 예, 네. 그쪽 부분이 약하면은 이제 그게 이는 멀쩡하더라도 그걸 아. 받치고 있는 뿌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부담이 당연히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그 치료를 이제 한약재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너무 뭐 그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뭐 기름진 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치아를 약하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그 양치나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밤에 주무실 때는 특히 더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일단 이가 약하시면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술이 잇몸 질환을 굉장히 이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때도 보시면 술을 절대 못 드시게 하거든요. 그 왜 속된 말로 예. 이게 술이 알코올 성분이라 뭐 예. 이게 몸을 이렇게 소독시켜주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이나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뭐 안압이 높다든가 네네. 아니면 눈이 건조하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나 뭐 비염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은 이제 그 뜨겁기 때문에 위로 네.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더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눈이 멀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안전뱅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예, 술을 많이 먹으면. 네네. 네, 오늘 특히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네,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95 쓰시는 분인데요. 네, 지금 50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60 정도에 가까운 여성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걸어갈 때 가끔씩 발에 통증이 온다고 하는데 네. 이게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네, 발의 통증요. 발에 어느 쪽에 통증이 있는지는 발가락에 이제 통증이 좀 있으시다고. 발가락 쪽에 네네네. 통증이요. 예. 일단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제 보통 50대면 이제 갱년기가 올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50대 갱년기가 오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일단 폐경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몸에 음혈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세에 요즘 가까워졌다고. 완경이라고 네네네. 하죠. 예. 네네네. 완경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보낼 피가 없기 때문에 닿는 거예요, 몸에서 스스로. 네.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호르몬이나 이제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근육이나 요 인대, 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도 나중에 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으로 이제 가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발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손가락 통증도 올 수 있겠죠. 손가락 내가 더 많이 쓴다면은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구조적으로 틀어지고 몸에 이제 음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막 계시면 이제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런 발가락 통증이나 이런 손가락 통증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오, 수가 있네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좀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발가락 통증요? 네. 예, 그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쵸. 발가락 통증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일단 근처에 가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네, 게 네,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통증 같은 것은 계속해서 지속하시다 보면 이게 더 과중이 될 수도 있고 또 발가락은 우리가 실제 걷는 모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아파지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한의사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